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 한 번 더 큰 탈을 맞았었고요. 필라델피아 지수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팔려는 쪽은 목요일 날 이 시세 이 이슈가 있잖아요. 이 네.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물량을 던져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선호 관계를 따져봤을 때 예.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건 이제 예상이 좀 됩니다만. 그냥 알죠. 네, 선호 관계가 네, 이제 네.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주가가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투심에는 분명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잘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약간 좀 오버히팅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액면 분할 이슈 이제 두 기업이 이제 나란히 좀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나도 혹시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정이 네, 급격하게 이제 그렇고. 진행이 좀 됐으니까 엔비디아 고점 대비 지금 15% 이제 딱 빠졌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2개월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조정받았을 때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조정받았을 때 딱 15% 20% 정도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가는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마 또 신규 진입을 또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아요. 그 고민에 대한 이제 해법은 그냥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걸 다 사지 마시고 오늘 한 300만 원씩 사시고 그리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으로 또 움직임 보면서 또 한 300만 원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좀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한 300만 원 정도 더 사셔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후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요렇게 이제 한 3분할 정도 3분간. 해가지고 매수를 딱 해놓으시면 또 한 달 정도 또 네. 기다려 보시면 아마 또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 조언을 아마 또 준호 매니저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서학개미들이요 최근 3주간 1조 4천억을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1조 4천억의 돈이 엔비디아를 샀고 네. 이 물량을 뭐 대놓고 때리는 거죠. 지금 파는 네. 사람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물은 언제 탈까 하고 마이크론이 만약에 삐끗하면 물도 맞습니다. 타야 되나 끊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지금 벌써 그래서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앵커님이 네. 뭐 사실상 지금 서학개미가 엔비디아를 엄청 많이 사는 걸 약간의 어떤 우려 섞인 예.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네, 나는데 약간의 시기들을 약간의 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세게 출회되는 것도 네. 기관 자금보다 이제 개인 자금이 좀 많았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액분하기 전에도 젠슨왕 CEO를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어느 정도 주식을 매각하겠다라고 네. 이미 좀 공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분 이후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오버슈팅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막상 또 이제 1등이 되면은 또 이제 냉철하게 또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1등이 돼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이제 애플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아직은 좀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너무 과열 아니야? 라는 어떤 매도를 부르고 어느 정도의 좀 투매가 나와주면서 각성.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또 여전히 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어떤 이제 네네. 기대치는 여전히 높고 내년까지도 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최근에 좀 이제 액분 이후에 좀 이제 과열 섞인 또 이제 어떤 이제 과매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또 이제 엔비디아의 그 연례 주주총회도 네.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전후로 좀 확인하고 어떤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무조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무조건 엔비디아가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차익 매물과 어떤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 최근에 어떤 엔비디아는 중간에 약간의 조정 외에는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내년과 또 그리고 내후년의 어떤 이제 밸류까지도 좀 미리 땡겼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또 이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번 주총에서 어떤 AI 생태계를 확실하게 좀 구축하고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좀 공고히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여전히 지금 AI 반도체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그 상위권 흐름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시총 상위를 1등을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번 주에 뭐 주총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버리면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악재예요. 네, 결국 이제 이게 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서학 개미분들이 엔비디아를 막 일주일에 막 1조 5천억씩 샀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때가 딱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일정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방금 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줬던 것처럼 엔비디아 이제 연례 주총과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동시에 딱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엔비디아의 연례 주총에서 또 젠슨왕 CEO가 뭔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또 선물을 또 주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랑 상관없이 네.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오히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좀 덜 빠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시세도 네. 이게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엔비디아의 랠리와 이제 비트코인의 랠리가 거의 이제 동시에 시작됐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 아까 이제 마운트 코스크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10년 전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비트코인 무려 80만 개가 털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80만 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4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막 6만 달러, 7만 달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80만 개 해킹된 것 중에 20만 개를 그 당시 이제 복원을 던졌죠. 해가지고 네. 그 20만 개 복원한 걸 가지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당시 이제 피해자들한테 배분을 해줄 수가 이제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만 개가 한꺼번에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시장에 출회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격도 동반해서 같이 이제 엔비디아랑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엔비디아랑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빠졌는데 과연 엔비디아랑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 주식 시장이 좋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블랙홀처럼 이제 자금을 빨아들였던 이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흔들릴 때 오히려 다른 업종으로 이제 좀 수급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오늘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도 보면 엔비디아 빠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하니까 네. 가장 세게 튀어 올라간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어요. 암젠 같은 경우는 암젠, 올라가던데. 머크 이런 네.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네.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업종별로 이제 키 맞추기라든지 좋습니다.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업종, 최근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조선 업종이 또 관심을 좀 갖고 네. 있잖아요. 요런 이제 맞아요. 시장의 이제 네. 수급 순환매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도 목요일 밤에 바로 물타지 마시고요. 한 주 더 숨 고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한번 물타를 실탄을 좀 보유해서 접근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 앞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새벽에 자세히 막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뭐 컬럼들을 많이 못 읽었는데 코인 채굴 할 때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 그래서 코인과 엔비디아가 영혼의 짝꿍이다, 네, 연동되는 단짝이다. 부분이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코인이 조정받으면 엔비디아도 조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 코인도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만에 하나 또 이럴 때 그냥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말고 조선주 또 방산주 등등으로 한번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한번 피해가고 있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삼성전자가 곧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포문을 열기 전에 뭔가 이제 시장 수급이 또 빠르게 지금 또 가겠죠. 교차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조선 이쪽에서 저는 오늘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산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요 두 종목을 이제 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과 네. 그리고 이제 K2전자, 현대 로템까지 이제 방산 종목들이 한 4개 정도 되고 여기다가 또 우주항공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네. 한국항공우주 네.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준비해온 하나 시스템은 방산 부문과 그리고 이제 위성 부문 그리고 이제 IT 인프라 부문 이제 여러 사업 부문들을 이제 영위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군사 장비 제조라든지 이제 판매 특히 이제 이 방산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좀 될 것 같은데 군 위성 통신 체계라든지 전술 정보 통신 우리가 보통 이제 TICN이라고 하죠.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X라고 하죠. 네. KF-21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기업들이 이게 이제 최근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이제 워낙 좀 강했었다 보니까 결국 수주 모멘텀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구도, 거기다가 이제 주요 이제 부품과 기자재 또 이제 레이더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하나 시스템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K2, K9향 부품 수주가 이제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잠수함 사업. 최근에 이 그 한화가 네.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오션이 주목을 좀 받은 것만큼 실제로 그 조선소를 왜 인수를 했을까를 보면 미국 이제 군함들이 그 조선소에 이제 정박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국방성을 대상으로 방산. 뭔가 이제 하나가 방산과 관련된 수주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잠수정 사업까지도 지금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조선소 자체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적자가 나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조선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는 이제 배경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도 이제 잠수정에 주요 이제 레이더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5월 17일 날 이탈리아의 이제 레오나르드 쪽으로 AESA 안테나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됐고 잠수정 사업 쪽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더 매출이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로 하나 시스템에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경쟁력, 네. 최고 이제 기술력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제 AESA 이 레이더 기술이라고 네, 이제 볼 수 네.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잠수정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이제 바로 이 레이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국내 유일한 기업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KF-21 전투기 쪽에서도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네. 기술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검증을 이제 받은 기업이다.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였습니다만 2024년 들어서면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해외 수주가 이제 아주 빠르게 좀 늘어났잖아요. 그 해외 수주가 이제 늘어난 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또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방산 기업이 또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실제로 가깝게는 6월 18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TICN과 관련된 수주가 또 있었어요. 1,400억 정도 규모의 오. 수주가 이제 좀 있었고 실제로 6월 12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이 조선소에 대한 이제 투자가 바로 이제 잠수정 혹은 미국 이제 군함 요런 이제 미 국방성을 이제 대상으로 한 방위 사업 체계를 이제 또 확장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던 그날 이제 이탈리아 쪽에 네. 이제 잠수정 관련된 레이더 이제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던 그날 신고가를 이제 뚫으면서 갔다가? 50일 신고가 네. 뚫으면서 고점을 한번 넘겼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정이 쭉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수주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이게 이제 금액적인 이제 부분들과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어제는 LIG 넥스원 중심으로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저점이 좀 잡히는 그런 예.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바닥권 시그널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 조선이라든지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방산 이런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확산되는
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포석을 좀 두고 접근을 해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9,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딱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 위치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좀 그 사랑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나는 LIG 넥스원이야,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또 현대 로템이야. 네. 근데 한화 시스템은 좀 의외로 팬층이 두텁지가 않아서 네. 영민 매니저가 오늘 한번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 했을 때 위성 또 이런 시스템인데 네. 잠수정까지 맞습니다. 레이더,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잠수정, 마이티, 위성까지 가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항마 우리 준호 매니저는 저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요. 우리 흑표 전차.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지금 4조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수주를 좀 네.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 외적으로도 사실상 30년 만에 현대로템이 이제 고속철도 관련해서 지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제 바뀌었던 사실상 큰 의미 있는 6월 15일 날 지금 우즈벡에 2,700억 규모의 고속철도를 수출했다. 그래서 K 고설 철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뜨거운 상태에서 그때 올라갔던 부분들이 시장 여파로 다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집트에도 또 전동차 한 80량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2028년도까지 320량을 추가로 그래서 8,800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에 폴란드 이제 K2 전차 수주가 추가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뭐 4조에다가 예. 또 그리고 이집트 전동차 공급 계약 체결이 8,800억 또 그리고 우즈벡 고설철도 수주가 2,700억이다 보니까 현대 로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K2 전차 쪽에서는 뭐 현대 로템이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전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동안 집중되었던 어떤 수급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뭐 K 푸드 뭐 많잖아요. 근데 이제 K 고속철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현대 로템을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정보, 한화 시스템에 또 맞서는 대항마 현대 로템 준호 매니저입니다. 현대 로템 하면 이제 흑표 전차, 전차가 네. 있지만 철도 사업,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본업은 매력이 원래 있죠. 철도 네. 사업이었죠. 철도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탄 3개국 순방 갔다 왔을 때 우즈베키스탄하고 했던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 예. 고속철 네. 좀 좋은 성과가 이어지기를 좀 가시적으로 나오면 아마 로템이 한 번 더 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영민 매니저 이 종목을 네. 리뷰를 먼저 해볼게요. KC텍입니다. 이 CMP 장비라고 하죠. 이제 평평하게 네. 예, 웨이퍼들 만드는 이 CMP인데 시세가 한번 났다가 약간 또 멈칫. 네. 오늘도 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조정인데 어떡하지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연례 주총과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도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어제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네. 한미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동반해서 네.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단계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KCT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직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20일 이평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딱 말씀드려보면 딱 4만 원이에요. 네. 4만 원 정도 가격까지 이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또 보여지면은 그때 분할 매수 관점을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정 장비 쪽이나 이 CMP 장비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KC텍이었기 때문에 조정도 이제 KC텍이 고가권 대비해서 가장 좀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4만 원 초반에 매수를 했다가 다시 5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열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의 이제 타이밍을 좀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4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다시 이제 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다. 결국 어저께 살아남은 종목들이 딱 어저께 리뷰를 해드렸던 DI가 어제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10% 넘게 이제 네. 급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테크잉하고 또 YC는 왜 얘기 안 하시나 뭐 이런 이제 예. 질문하셨는데 YC도 같이 YC도 올랐잖아요. 갔어요.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
장비 공급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특히 후공정 쪽에 이제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지금 HBM이라든지 또 기존의 이제 DRAM 쪽도 결국 이제 후공정 장비들을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실제로 어저께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 빠지는 와중에 D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테크밍, YC 요 세 종목만 이제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 하반기 때 뭐 후공정 장비만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DRAM이라든지 낸드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세정 장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HBM만 놓고 봤을 때는 TSV 공정 때문에 이제 세정 쪽에 대한 이제 이슈가 훨씬 더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8단이 아니라 이제 3분기 때부터는 12단짜리 이제 공급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세정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MP라든지 이제 세정 장비 쪽은 모멘텀이 이제 계속 좀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매수 기회로 이제 좀 활용을 해보는 전략으로 만약에 나는 다른 업종 싫고 반도체 업종 조정 받았을 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KC텍을 좀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4만 원 전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텍 CMP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목표가를 한번 쳤기 때문에 네. 일단 마음은 좀 편한데 한번 이렇게 치고 나면 또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더 여유롭게 아까 선 그어놓은 대목 보면서 접근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저희 자랑하는 건 아니라 어제 일발 시간에도 기판 테스트 3가지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네. DI, 테크윙 얘기하고 YC는 어때요 했었는데 장 끝나고 나니까 우리 기판만 또 네. 살아남아서 저희가 나름 잘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또 재원을 드렸었구나 또 이런 또 보람도 느꼈었고 네. 준호 매니저 리뷰 이 종목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11일 일진전기인데요. 지금 일진전기도 한번 치고 시세다 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약간 걱정이 되는 게 AI 반도체 열풍으로 전력 인프라 따라붙었잖아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얘가 흔들린다면 네. 우리 전력 인프라 변압기는 어떡하지? 일진전기 어떻게?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은 네. 최근에 지금 F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나 커서 좀 과열권의 어떤 그 매수세가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 거고 뭐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 어떤 이제 AI의 어떤 전망 자체가 하회에서 조정이 나와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력 인프라의 슈퍼 사이클은 뭐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내년까지 계속 우상향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진전기 같은 기업은 특히 변압기의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어떤 변압기 또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한 상태이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좀 누적 그 수주액이 보면 1조 8천억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전선 인프라와 또 그리고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LX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같은 또 북미 향 매출이 좀 큰 기업들은 그래도 전력 인프라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뭐 어제 하락은 사실 전 섹터 전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던 날이다 보니까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시장 여파로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다시 한번 일진전기가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늘어나요. 지금 이제 작년 11월 달에 유증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장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 내후년에 어떤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차트가 좀 띄어져 있는데 네. 지금 61선을 좀 달랑말랑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기를 만나게 돼 버리면 네, 61선. 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때 받아요? 아니면은 좀 더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 모릅니다만. 웬만한 종목들의 네. 추가 매수는 네. 추가 매수나 뭔가 신규 매수는 목요일 날 확인하고 사는 게 나쁘지 않을. AI 왜냐면 쪽은 맞습니다. 네. AI 쪽이라고 이제 일컫는 어떤 일컫는. 섹터들은 네. 목요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의 주총을 확인하고 그때 만약에 생각보다 안 좋았다, 또 네. 큰 하락에 나와주면 싸게 사서 좋고 또 만약에 내용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확실하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우리가 이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진전기는 뭐 61선을 이탈하면은 뭔가 이제 또 차트를 더 맹신하고 61선 이탈에 또 이제 큰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그 투매를 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 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은 결국 북미향 매출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요 기업들은 그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진전기도 좀 마음 편히 계시죠. 왜냐면 일진전기도 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원래 벌 때 많을 때 조금만 조정돼도 또 살까 그렇죠. 또 살까 하는데 아예 다 월요일로 갈까요? 다음 네. 주 월요일로? 근데 저는 저녁 이제 인프라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젠슨항 CEO가 또 어떤 립 서비스를 해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례 추총이기 때문에 주주들 앞에서 진짜 이제 투자자들 진짜 주주들 네네. 앞에서 이제 뭔가 이제 연설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주목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겁한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지 마시고 일단은 조정을 받았을 때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도 차트를 보시면 다 21선을 이제 중심선으로 놓고 이제 네. 우상향이 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일이 아니라 21선이 완벽하게 이제 깨져버리면 깨졌다.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좀 이탈된다 이러면서 차티스트들은 이제 다 매도 의견을 좀 할 거란 할 말이에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럴 때가 이제 네. 저도 준호 매니저님 의견처럼 사실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깨졌다 갈지 아니면 이제 21선 지지받고 바로 올라갈지 그렇지.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잘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입질 매수 딱 해놓고 이제 주총이라든지 실적 발표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매수하고 다음 주 초반에 이제 3차 매수 이렇게 해서 내가 원래 사고자 했던 수량을 이제 딱 채워 놓으시면 제가 볼 때 이제 3분기 때 실제로 이제 3분기가 시작되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게 좀 되지 않을까. 지금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2분기 실적 시즌에 굉장히 실적이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업종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도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 관리도 중요하고요. 손가락이 되게 중요하죠. 이 손가락 관리를 일단 네. 잘 하셔야 되고 7월이 되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으니까 네. 또 있습니다. 아직 이슈가 계속 모멘텀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번엔 손절된 두 종목을 한번 또 리뷰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리뷰 먼저 네. 해볼게요. RS 오토메이션. 야, 이것도 참 네. 성장성의 대명사인데 맞습니다. 10일 일발이었습니다. 일단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향 로봇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가 기술력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독보적인 국내에서는 네.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로봇 모션 제어기가 뭐 스마트 팩토리도 들어가고 각종 이제 로봇 산업에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정말 개별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들만 시세가 세게 뭐 분출되고 기술 이전을 했다,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일부 종목들만 강한 반등이 나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어제 뭐 소개드렸던 뭐 테크윙이나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서 결국 이제 그 외의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8거래일째 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강력하게 로봇 섹터를 견인할 만한 큰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태예요. 저는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출시와 공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RS 오토메이션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결국 지금 현재 뭐 많은 기업들이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무인 자동화 공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장을 또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뭐 2차 매수와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시장이 좀 돌아서고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 이 부분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고환율 부분이 조금은 꺾이고 그랬을 때는 이번 주에 발표될 또 금요일 날 PCE 지표 네. 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로봇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박스피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8월 8일 로봇 택시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또 이 테슬라의 8월 8일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 많아요. 8월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로보 택시 같은 경우가 사실 무인 택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에 자율주행에 제어겠죠. 대한 네.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테슬라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로봇 쪽과 또 로보틱스라든지 네. 아니면 자율주행 쪽은.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상한 패키지에서 주주들이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감동을 됐잖아요. 받았는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8 로보택시가 그냥 단순히 공개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자율주행의 방향을 좀 제시한다고 했을 때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섹터도 반드시 저는 수혜를 소프트웨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로보택시의 어떤 출시가 저는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라고 보고 있고요. 또 로봇은 사실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게 뭐 애플을 비롯해서 모든 테크 기업들이 사실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또 그리고 젠순왕 CEO 같은 경우도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로봇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것만큼 로봇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의 어떤 상징성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환율 부분이 좀 안정을 찾고 또 금리 부분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은 로봇도 반드시 차례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8일에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뭐 감속기 이런 그 시스템 뭐 제어 계치까지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로봇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와 함께 이 종목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들어와서 이 두 종목인데요. 네.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하나는 한세실업. 네. 아, 저도 의류주가 관심이 많은데 네. 일단 손절은 됐고요. 또 하나가 부부 비비님이 가온칩스. 요거는 준호 매니저한테 갈까요? 네, 그러면 먼저 한세실업 한번 볼게요. 한세실업은 최근에 이제 K 푸드, 네. 그다음에 K 뷰티 관련된 네. 종목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서 K 패션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아쉽게 이제 2만 원 이제 손절가를 어저께 이제 장중에 네. 좀 터치를 했는데 주가는 제가 볼 때 뭐 지금 2만 원 자리가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다 밀려 있는 네. 자리라서 뭐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굳이 좀 해야 될까 싶기는 한데 오늘 시장의 이제 흐름을 조금 좀 보시면서 2만 원이 지지가 되면 한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수출주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아마 컨센보다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환율 효과를 분명히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1분기 때는 이제 이 원화 환산하는 환율의 이제 기준이 3월 말에 이제 종가 1,34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380원, 1,390원. 물론 이제 6월 종가가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최소한 40원 이상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만 하더라도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지금 3%가 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의류 기업 중에 이제 한세실업 같은 이런 ODM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환율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면 실적은 아마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좀 되면 오히려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네. 주가가 지금 이렇게 좀 힘없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렇게 줄줄 좀 흘러내려 버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뭐 거래량 자체도 완전히 이제 조금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가 좀 되면 적어도 반등 흐름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정리를 하더라도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작전주 준비하다가 이제 작전주는 따로 있는데 한세실업도 같이 봤거든요. 이게 네. 좀 일맥상통하는 의류주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될 듯 될 듯. 그래서 여기 매니저 이게 손절은 됐지만 네. 한번 보시죠 오늘도 이 한세실업도 이게 분명히 2분기 실적부터는 꽤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또 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의류 중저가, 이 중가 의류들이 꽤 시세가 괜찮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또 한세실업 또 네. 미국향 수출이고 방금 있었어요. 이제 지적해 네.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결국 이제 K 뷰티 관련된 상징적인 이제 종목이 화장품 업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K 푸드 관련된 이제 음식료 업종이 워낙 좀 강했었다 보니까 패션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네. 몇몇 기업들 좀 움직였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신발, 백산 뭐 이런 종목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지금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 화장품 업종도 뭐 반도체랑 이렇게 키 맞추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들이 이제 조금 쉬었을 때 오늘, 오히려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반발 매수가 이제 조금 보시죠.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좀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부부 비비님이 29일 가온칩스 체크 부탁드립니다. 7만 1,000원에 손절이 됐었는데 파운드리 이 디자인 하우스 될 듯 될 듯 네. 될 듯 될 듯 삼성전자가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최근에 가온칩스가 이제 올라갔던 네. 것도 이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수주 기대감으로 그때마다 이제 네. 크게 시세가 분출됐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그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 이젠
기술적으로 네. 또 이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온칩스는 이제 삼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또 삼성이 또 2027년도까지 2인 나노 공정 관련해서 파운드리를 더욱더 차세대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HBM 수주가 완전 물 건너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퀄 테스트 이후에 지금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미 지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다 빠져 있는 상태다. 삼성의 엔비디아 수주 가능성에 기대감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도 충분히 가온칩스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미 먼저 매를 맞았던 만큼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바뀌었고 또 그리고 HBM 또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됐던 부분들이 다 반납을 한 상태라서 오히려 여기서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엔비디아도 안정을 찾고 또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까지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7월 달에 삼성의 어떤 실적도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온칩스의 어떤 반발 매수가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반도체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일부 종목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부터 고점 대비 15% 이상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피치님, 제우스 조정 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유영민님, 저번에 고용해서 제우스 갈아타라고 조언해 주셨죠.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제우스에 대한 문의도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K스택 리뷰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GMP 장비 그리고 이제 세정 장비 쪽 뭐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8단에서 12단 적층수가 이제 더 높아지고 내년이 되면 이제 HBM4 또 공정 개발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HBM4는 16단이 적용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정 장비 쪽 그다음에 이제 CMP 장비 쪽 이런 쪽은 더 이제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 그루빙 그다음에 스텔스 다이싱 이런 장비 이제 국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HBM의 공정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특히 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로봇도 간단하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로봇 사업 쪽에서 실적이 지금 빠르게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는 로봇 사업 쪽도 잘 되고 있고 반도체 쪽은 지금 실적 성장성이 가장 좀 크게 하반기 때 이제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도 이게 이제 롯데웰푸드입니다. 권도영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롯데웰푸드가 공시가 떴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관련인이 상속세 내려고 지분 매도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뜬금없이 또 오네요. 이런 매각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때 그게 뭐 1%더라고요. 1%, 뭐 큰 네. 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어제 롯데 웰푸드뿐만 아니라 이제 K푸드 쪽이 뭐 전체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뭐 K푸드만 차익 매물 나온 게 아니라 전 섹터 전업종이 다 하락에 나와준 거기 때문에 어제 공시에 너무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인도향 매출이 지금 돋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지금 공장 증설이 2026년도, 2028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서 인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초코파이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또 빼빼로 공장 인도? 네 인도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롯데 웰푸드의 어떤 성장성은 저는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고환율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푸드 특히 이제 인도와 또 북미 지역의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롯데 웰푸드는 충분히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공시는 뭐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각 대금이 약 146억이고요. 이제 신영자 씨 상속세 내려고 이제 일부 지분 매각을 했다. 롯데웰푸드, 초코파이, 인도 요 테마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YJK님이 영민 매니저님 두산 좋게 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두산도 한번 시세를 갔다가 또 오니까 이거를 2차 시세 또 봐? 아니면 버려? 뭐 이런. 뭐 두산도 거는. 목표가 터치했다가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나왔죠. 이제 20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잖아요. 요 자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두산은 이제 전자 비지 사업 부문, 그다음에 이제 두산 계열사들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거, 두산 로보틱스 이제 지분 가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20만 원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 또 저점 매수 이제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딱 그 가격까지 다시 이제 가격이 좀 수렴됐기 때문에 아까 캐시텍하고 똑같은 전략이에요. 20만 원 전후로 이제 매수, 그다음에 직전 고점 24만 원 매도, 뭐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오늘의 좀 리뷰 종목들을 보면 시세가 한번 다 맞아서 우리가 한번 먹을 거 먹었습니다. 목표가를 찍고 다시 최근 장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 되게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재도전에 아니면 여기 보고 버리고 딴 데 가? 이제 그런 관련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었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반인가요? 잠시 이제 AI의 어떤 뜨거웠던 열풍이 잠깐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거기에 잠깐 쉼터 같은 자동차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예, 네.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 기업인데 기아를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네. 제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돌아가면서 말씀드렸고 네. 6월 초에 현대차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굉장히 안정적인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네. 기아를 좀 빼먹었던 게 좀 아쉬워서 네. 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준호 매니저, 기아 이 자동차가 쉼터가 아니라 네. 주인공이 될 녀석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코스피의 하락을 또 방어해주고 네.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결국에 지금 두 기업 다 이제 신고가를 나와줬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뭐 차화적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차 랠리는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네.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왜냐하면 주시죠. 네.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앞두고 있고 또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더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오히려 현대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값싼 어떤 중국의 전기차의 어떤 수입 차단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반사이익.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현대차가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높고 네. 또 그리고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최근에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난 전기차도 좋고 내연기관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에 맞게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강제성을 띠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다양한 라인업이 있잖아요.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내연기관 차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누가 되던 간에 어떤 이제 판매량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EV9의 어떤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도요타 같은 경우가 또 7개의 차종의 인증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서 맞아요. 대규모 리콜이 예.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현대차, 기아차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안전도 테스트에서도 처음으로 또 도요타를 또 이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전의 대명사는 볼보인데 안전의 대명사가 현대, 기아차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인도에 지금 이제 현대차가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 차원의 또 인도 시장의 자동차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소개해 주세요. 기아가 인도에 350만 대규모 신규 수요 창출한다. 그러니까 경찰 가족들에게 독점으로 판매권을 따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걸 따낸다고 했을 때는 또 기아차가 빠른 속도로 또 인도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호재고 또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PO에 해서 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많은 또 자본금이 들어와서 또 주주 투자 정책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아 현대차는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이 지금부터는 고환율의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큰 또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는 우리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기아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가 이제 우리 2010년에 차화정 랠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 갔을 때 차화정은 아니더라도 네, 차 랠리. 자동차 랠리는 한번 기대해 본다는 이야기를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고 부품 쪽으로 갔다가 오늘은 정면 승부입니다. 기아차. 특히 인도 이거 한번 좀 공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시 확인을요 회사 차원에서 350만 대 경찰 가족 독점 파트너십 체결 이슈 이것도 오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다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이거를 꼭대기 어떻게 있는데 볼까요? 뭐 도요타에 비교하면은 여전히 전 저평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만 따져도 사실 영업이익 두 자릿수 나오는 완성차 업체들은 전 세계에 많지가 않고 또 그리고 사실 모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어떤 투자를 줄이고 특히 전기차나 어떤 이제 그 하이브리드 쪽에 투자를 줄인 상태에서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전기차 쪽에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을 때 뭐 테슬라나 또 현대차 그룹 같은 전기차 쪽에 투자를 활발히 해왔던 기업들이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기아에서 EV3라는 또 이제 보급형 모델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출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기아였었고요.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네. 뭐 저는 한 종목 좀 끼워넣기 네, 하면 끼워넣기.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 지배 구조 관련된 또 이슈가 있고 최근에 네. 또 오히려 주가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가는 말이 좀 더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 글로비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었고요. 여기에 맞서는 붙이기 종목이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흑표존차와 철도. 그리고 이제 차와정에 차랠리 올 수 있다. 기아차가 우리 준호 매니저 네. 일발. 여기에 붙이는 차 종류는 역시 현대 글로비스. 네. 이렇게 오늘 일발 종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